축구는 이름값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오늘 이 말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경기였습니다. 잉글랜드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오늘 경기에서도 속 시원한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뭘 하려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수를 두고 어떤 수를 두면 이 두 개가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서로 부딪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경기 전체적으로 잘 안 돌아갔습니다. 오늘 경기 잉글랜드가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잉글랜드 경기를 답답하게 만드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 첫 번째 원인이 잉글랜드 왼쪽 라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포드는 왼발, 그리고 트리피어는 오른발입니다. 보통은 반대되는 경우가 많죠. 윙어가 역발 윙어면 풀백은 정발 풀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맨시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른발잡이 윙어인 그릴리시가 왼쪽에서 공을 잡으면 공을 왼쪽 어깨로 지키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정발 풀백인 그바르디올 같은 선수가 등 뒤로 돌아 뛰어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그릴리시가 수비를 자기에게 몰아놓고 그바르디올에게 패스했다, 그럼 그바르디올은 바로 왼발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을 이름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공을 잡은 윙어가 포든, 그리고 돌아주는 풀백이 트리피어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포든이 공을 잡고 공을 지키면서 전진하려고 할 때는 왼발잡이기 때문에 골대 쪽으로 전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 어깨로 공을 지키면서 전진하는 방향은 코너 플래그 쪽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찌어찌 해서 포든이 공을 지키고 트리피어가 돌아 뛰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트리피어가 여기서 공을 잡아도 바로 크로스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바로 크로스를 올리려면 왼발잡이가 올리는 게 좋은데 트리피어는 오른발잡이니까요. 왼발로 올리려면 올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발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또 오른발로 올리려고 하면 한번 접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밀리는 거죠. 이거는 선수가 크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주발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단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안 했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라인업 구성이고요. 실제 경기 장면을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포든이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뒤로 공을 주게 됩니다. 포든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전진성인데 오히려 그걸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 라인이 전진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들어가면 오른쪽에 아이솔레이션 잘 되는 사카를 충분히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왼쪽에 많은 선수들 갖다 놓고 공 돌리다가 라이스 같은 선수가 한 번에 반대 전환을 사카에게 나가면 사카가 공 잡는 순간에 워커가 또 오버래핑 나가고, 그러면서 사카를 살려주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우스게이트가 왼쪽에 포든과 트리피어를 고집하고 싶다면 공격 중심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격의 중심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가운데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어떤 큰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근데 후반전에 왼쪽 과부하 그리고 오른쪽 아이솔레이션의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사이드에 혼자 빠져있는 게 워커가 아니라 사카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반대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워커가 잡았을 때보다 사카가 잡았을 때 파괴력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공격 실패 시에 리스크를 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워커가 공 잡고 공격하다가 공을 뺏긴다? 그러면 오른쪽 풀백이 되게 깊은 곳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워커는 자기 공간을 채우려면 한참 내려가야 되죠. 당연히 그만큼 수비 리스크도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워커가 아니라 사카가 저기 있다면 어차피 사카는 위에 있는 선수기 때문에 공을 잃어도 그만큼 리스크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영상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게 어떤 결정들에 대한 연속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 다음에 B를 선택했으면 그 순서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잉글랜드 스쿼드를 보면 원톱 스트라이커만 또 3명을 데려왔습니다. 해리 케인, 와킨스, 아이반 토니입니다. 경기력이 잘 나오고 화끈하게 이기고 이러면은 이런 걸로도 트집이 안 잡혔을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왜 공격수를 3명씩이나 데려갔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차피 아이반 토니 벤치에서 썩힐 거라면 그 대신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왼쪽 풀백 미첼 같은 선수를 데려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비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뭔가 우리 아시안컵 때 클린스만 감독이 센터백 쓰지도 않을 건데 엄청 많이 데려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 원터치 패스의 비율이 되게 적습니다. 그거는 아마 선수들 간의
약속된 플레이가 없어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누가 어떻게 뛸지를 모르니까 일단 공을 잡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타이밍이 점점 늦어지고 빠르지 않은 공격은 상대의 밀집 수비를 절대 뚫을 수 없습니다. 잉글랜드가 알아서 공격 속도를 늦춰주니까 슬로베니아는 맘 편하게 수비를 한 거죠. 사우스게이트의 축구를 보면 너무 좋은 선수들을 다 쓰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레시피에 맞게 적정량을 넣어야 되는데 맛있다는 재료들은 다 때려박아서 결국에는 괴식이 나오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간 잉글랜드는 또 1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약팀한테 약한 팀들이 강팀 만나면 또 경기력이 화끈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토너먼트 라운드는 또 다른 느낌으로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다만 지금 잉글랜드가 노출한 문제점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은 개선되는 모습이 있어야 결국에는 우승컵을 차지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